오늘은 선생님이 글 쓰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방학 동안 매주 한 편씩의 일기를 써야 하니 일기 쓰는 법을 함께 알아보면 더 좋겠죠? 일기는 나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일기를 쓸 때는 언제 썼는지 날짜가 나와야 하고요. 그리고 날씨는 또 어땠는지, 이 두 가지는 다른 글에는 없는 것이에요. 나서 오늘 내가 한 일을 쭉 생각해 보아요. 어떤 친구는 아침에 일어나서 뭘 먹고, 점심때는 뭘 했고, 오후에는 뭘 했으며, 저녁에는 어쩌고저쩌고 해서 밤에 이렇게 잤다라고 써놓고 이것을 일기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일기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나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일기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거나 가장 생각이 많이 나는 사건, 활동, 일을 골라서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주제로 써야 합니다. 자, 바로 이것을 일의 소재라고 한답니다. 자, 오늘 내가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인상 깊었던 일을 소재로 해서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모든 글에는 제목이 들어간다는 것도 알고 있지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 소재가 제목이 되기도 하니까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는 것이 일기를 쓸 때는 가장 중요한 일이랍니다. 선생님은 오늘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줌 수업을 했던 것이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제목은 줌 수업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기를 쓰기 전에 선생님과 함께 글의 형식을 먼저 배워보도록 해요. 우선 모든 글은 처음과 가운데 끝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자, 글이라는 것은 처음 부분, 그 다음 가운데 부분, 그 다음 끝부분. 일기를 10줄을 쓴다고 생각을 한다면 일기 처음 부분은 한 두세 줄, 가운데 부분은 한 6, 7줄, 끝부분은 두세 줄,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즉,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많이 써야 되겠죠? 처음 부분,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느냐 하면 간략하게, 이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는 것이 좋아요. 즉, 언제 있었던 일인지, 어디서 있었던 일인지, 또 누구랑 있었던 일인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이것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가운데 부분에서는 그 일이 어떤 일, 이 어떤 일을 선생님이 아까 소재라고 했죠. 이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인상 깊었던 이 일이 어떤 인상 깊었던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까닭이 무엇인지, 이 인상 깊었던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때 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으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까닭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생각해야 되고요. 이때 일기를 가운데 부분을 재밌게 잘 쓴다라는 친구들은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6 2개, 9 2개를 써서 직접 했던 말도 쓰기도 하고요. 그때 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다라고 생각을 나타내는 작은 따옴표를 써서 생각을 나타내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쓰면 훨씬 더 생동감 있는 가운데 부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전체 내용을 되짚어 보면서 그 행동을 했을 때 전체 이 인상 깊었던 일에 대한 내 생각, 또 느낌, 또 다짐 등을 쓸 수 있어요. 자, 선생님과 그러면 이제 직접 일기를 써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이 학습터에 이렇게 생긴 편지지 형식을 여러 개를 올려놓았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편지지 형식을 다운받아서 사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트에다가 쓰셔도 좋아요. 일기를 쓰는 습관을 꾸준하게 기르다 보면 글 쓰는 능력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된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오늘의 일기를 직접 써보도록 할게요. 오늘 날짜가 언제였는지 여러분들 떠올려 보세요. 오늘은 2020년 12월 31일, 그리고 목요일. 오늘의 날씨는 매우 추웠죠. 그런데 친구들은 그냥 매우 추움 이렇게 쓰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선생님은 조금 더 자세히 써요. 매우 추워서 발이 시려웠다. 이렇게.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쓴 날씨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선생님이 처음으로 써야 될 이 맨 윗자리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네, 맞아요. 제목이 들어갑니다. 제목. 오늘 소재는 바로 줌수업이었으니까 줌수업으로 쓰도록 하겠어요. 선생님, 이 부분이 좀 비었어요. 이 부분은 왜 비워놓으셨어요? 라고 생각이 좀 들지요? 이 부분은 선생님이 글을 다 쓴 다음에 마지막으로 채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채우는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처음 부분을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은 처음이라고 쓰지 않을게요. 여러분들도 처음이라고 쓰진 않겠죠? 그 대신에 처음 부분인 걸 선생님은 이렇게 한 칸을 띄워놓고 처음이라는 걸 나타낸답니다. 선생님은 오늘은 12월의 마지막 날이다. 학교 방학식 날이라서 친구들과 마지막 줄 수업을 가운데 부분이 이제 들어가요. 그러면 이 부분은 가운데 부분이에요를 나타내도록 이렇게 또 한 칸을 떼어 넣습니다. 오늘 수업 주제는 무엇이었죠? 맞아요. 2학년이 대어할 수 있게 된 일을 적고 발표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계속 중간이 가운데가 되기 때문에 요 표시는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어서 쓰면 됩니다. 우리 반 친구들은 어떤 내용을 적었는지 궁금하였다. 발표를 하니 어떤 친구는 줄넘기를 잘 하게 되었고 구구단도 잘 외우게 되었고 1학년 때보다 글도 잘 읽게 되었다고 하였다. 자, 중간 부분은 이렇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진행 상황을 적어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적어주시면 좋겠죠? 그런 다음 이렇게 되었을 때 내 생각이 이유와 함께 들어가면 더 좋아요. 우리 반 친구들 모두의 발표 내용을 들었더니 생각보다 훨씬 진지하게 잘 써서 깜짝 놀랐다. 자,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완성이 되었네요. 그러면 끝부분, 이 부분은 끝부분이에요. 이 뜻이에요. 이렇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그리고 그때 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썼어요. 이제 마지막 부분, 선생님의 일기니까 우리 반 친구들이 줌 수업을
진짜 많이 컸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다. 나도 멋진 선생님이 주기 부족하죠? 여기 밑에다 쓸게요. 되어야겠다 라고 쓰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이렇게 쭉 쓰고 나니까 줌 수업이긴 줌 수업이었는데 어떤 줌 수업이 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마지막 줌 수업인데 올해의 마지막 줌 수업이라고 적어 놓아야 되겠네요. 올해의 마지막 줌 수업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어떤 내용인지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일기를 쓸 때는 일단은 날짜 그리고 날씨 이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제목은 일단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쓸 건지 쓰고 그 다음에 이 앞부분은 맨 마지막 다 쓰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은 채워넣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소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줘요. 오늘은 12월 마지막 날이었고 방학날이라서 친구들과 마지막으로 줌 수업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일을 했는지 지금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 가운데 부분은 2학년이 되어서 할 수 있게 된 일, 이게 지금 발표하는 것이 줌 수업의 소재였죠. 그래서 발표를 하는 것이었고 친구들은 어떤 내용을 발표했는지 썼어요. 그랬을 때 그 발표 내용을 들었을 때 선생님이 생각한 점, 우리 반 친구들이 정말 진지하게 아주 잘 써서 이 부분 발표 내용을 들었더니 생각보다 훨씬 더 진지하게 잘 써서 선생님이 깜짝 놀랐다고 내가 선생님이 생각한 부분과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써주었어요. 그 다음 마지막에 우리 반 친구들이 이렇게 해서 기특했고 많이 컸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선생님도 이런 멋진 선생님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다짐까지 들어갔죠. 선생님의 생각, 느낌, 다짐이 들어간 일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일기 쓰는 방법 써보니까 어때요? 생각보다 쉽고 재미있죠? 여러분들 다른 글쓰기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책을 읽었다 그러면 책을 읽었을 때의 날짜가 들어가야 되고요. 독후감이니까 날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책 제목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처음 책을 읽었을 때는 왜 그 책을 읽었는지 처음으로 어떻게 읽게 되었는지가 첫 부분에 좀 들어가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이 책이 재밌다고 추천해 주셔서 아니면 인터넷 유튜브를 봤더니 어떤 친구가 읽고 있어서 재밌어 보여서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하면서 처음 부분은 읽게 된 동기를 쓰시면 되고요. 가운데 부분은 그 줄거리를 간략하게 쓰고 그 다음에 그때 내가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를 써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문구, 이야기, 대화 내용 이런 것을 쓰시는 것도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쓴 다음에 마지막은 그 책을 다 덮고 나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그때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이렇게 자신이 생각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이제 글쓰기 하나도 어렵지가 않게 되었죠? 2학년 2반 친구들 방학 동안에 재미있는 글쓰기 하루에 한 편까지는 안 되고 일주일에 한 편 정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그러면 일주일에 2편을 써도 되는 건가요? 네, 좋아요. 선생님은 여러분들 한 편이든 두 편이든 상관없이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방학 잘 보내시고 1월 26일 날 얼굴 보도록 해요. 안녕.